음식 이곳저곳 빠지지 않는 들깨는 우리 몸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올바른 방법으로 챙겨 먹기만 해도 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깨의 효능을 시작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우리나라에서 씨앗과 잎 모두 챙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고소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들깨의 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깻잎으로 쌈 채소부터 김치까지 밥도둑인데요. 들깨는 각종 국물 요리나 나물 무침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풍미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 들깨의 고소함은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덕분인데요. 한번 먹어보면 그 풍미가 맛을 넘어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들깨에는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들깨의 구성 성분은 건강한 식단을 위해 함께 먹기 부담 없는 성분들입니다. 들깨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특히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소판 응집과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어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오메가3가 풍부한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로 인해 대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을 필수적으로 먹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뇌 건강에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들깨 속 오메가3가 이 걱정을 없애주는데요.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걸 줄여주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이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이 퇴화하여 노화가 가속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시는데요. 이때 들깨가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으면 인지기능 개선에 좋겠죠. 세 번째는 바로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 줍니다. 들기름을 챙겨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 균들을 없애면서 방어막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폐와 기관지에 점액 분비가 활성화되며 유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호흡기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루테올린은 특히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에 피로가 누적이 되는데요. 이때 루테올린이 췌장에 작용하여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하게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효율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 당뇨 예방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들깨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과 먹는 것입니다. 들깨는 고지방 식품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 소장에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여러 지방들이 소장에서 서로 자기가 먼저 흡수되려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이 먼저 흡수되다 보면 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불포화 지방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깨를 고지방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지병으로 인해 항응고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들깨를 많이 챙겨 먹게 되면 혈액 응고를 과도하게 막으며 혈액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하루에 들깨를 한 스푼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산패되고 가열시킨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한데요. 들기름을 개봉하게 되면 산소와 빛 등이 접촉하게 되면서 변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산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쾌쾌한 냄새와 쓴맛이 나기 때문에 먹었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패가 되기 시작하면 알데하이드, 케톤, 휘발성 화합물 등으로 분해가 되면서 독성을 유발하여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끓는 점이 아주 낮은 기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들기름을 가열하게 되면 알파리놀렌산이 산화되고 분해되며 트랜스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200도 온도로 5분간 가열했을 때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70% 이상 감소하고 과산화물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산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되어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가열할 때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생길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들기름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개봉하면 되도록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 접촉을 피하기 위해 뚜껑이 잘 닫히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가열하더라도 저온으로 조리하고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와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때 들깨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을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들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줘 노년의 뼈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인데요. 이때 시금치의 비타민 K는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때 들깨의 지방 성분과 함께 만나면 장 속에 윤활 작용이 되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시금치와 들깨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들깨와 시금치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시금치 무침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버섯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데 들깨의 오메가3와 만나게 되면 뼈 건강과 면역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오메가3는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해서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에서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은 버섯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데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버섯은 대표적인 저열량 고단백 식품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버섯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버섯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들깨도 염증 억제와 근육 회복에 좋은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천천히 쉬면서 회복할 때 먹기에 좋은 식단입니다. 들깨와 버섯을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느타리버섯 들깨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요즘 제철인 무는 들깨 무나물로 만들어 드시면 천연 소화제가 따로 없는데요. 무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소화를 도와주는 디아스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디아스타제가 소화불량과 위장에서 가스가 생기는 걸 줄여주는 데 좋다고 밝혔습니다. 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좋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들깨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로즈마린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무와 들깨를 함께 먹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호흡기 염증 완화에 좋아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무는 또 칼륨과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애주는데 좋습니다. 들깨 또한 혈액순환 개선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두 조합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좋습니다. 들깨와 무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무나물과 들깨 묵국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미백 효능을 2배 끌어올린 들깨가루 천연팩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파야오 대학 연구진이 들깨 추출물을 이용해 피부 자극과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검버섯, 기미 같은 피부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가 침착되며 생기는 잡티를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흔히 미백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함유된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들깨 속 루테올린이 미백 화장품의 알부틴 성분보다 무려 2배나 더 효능이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들깨 추출물을 포함한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 피부 탄력과 수분감이 개선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천연 화장품 성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TV에도 소개된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들깨가루 팩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들깨가루 5스푼, 꿀 5스푼, 그리고 요거트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요거트를 넣는 이유는 요거트 속 젖산이라는 성분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함께 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천연팩에도 요거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을 얼굴에 잘 펴바르고 20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주면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팩을 하시면 얼굴에 잡티가 연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팩을 할 때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팩을 하기 전에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꼭 확인 후 얼굴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이곳저곳 빠지지 않는 들깨는 우리 몸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올바른 방법으로 챙겨 먹기만 해도 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깨의 효능을 시작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우리나라에서 씨앗과 잎 모두 챙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고소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들깨의 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깻잎으로 쌈 채소부터 김치까지 밥도둑인데요. 들깨는 각종 국물 요리나 나물 무침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풍미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 들깨의 고소함은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덕분인데요. 한번 먹어보면 그 풍미가 맛을 넘어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들깨에는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들깨의 구성 성분은 건강한 식단을 위해 함께 먹기 부담 없는 성분들입니다. 들깨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특히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소판 응집과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어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오메가3가 풍부한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로 인해 대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을 필수적으로 먹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뇌 건강에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들깨 속 오메가3가 이 걱정을 없애주는데요.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걸 줄여주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이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이 퇴화하여 노화가 가속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시는데요. 이때 들깨가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으면 인지기능 개선에 좋겠죠. 세 번째는 바로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 줍니다. 들기름을 챙겨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 균들을 없애면서 방어막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폐와 기관지에 점액 분비가 활성화되며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호흡기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루테올린은 특히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에 피로가 누적이 되는데요. 이때 루테올린이 췌장에 작용하여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하게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효율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 당뇨 예방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들깨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과 먹는 것입니다. 들깨는 고지방 식품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 소장에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여러 지방들이 소장에서 서로 자기가 먼저 흡수되려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이 먼저 흡수되다 보면 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깨를 고지방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지병으로 인해 항응고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들깨를 많이 챙겨 먹게 되면 혈액 응고를 과도하게 막으며 혈액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하루에 들깨를 1스푼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산패되고 가열시킨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한데요. 들기름을 개봉하게 되면 산소와 빛 등이 접촉하게 되면서 변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산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쾌쾌한 냄새와 쓴맛이 나기 때문에 먹었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패가 되기 시작하면 알데하이드, 케톤, 휘발성 화합물 등으로 분해가 되면서 독성을 유발하여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끓는 점이 아주 낮은 기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들기름을 가열하게 되면 알파리놀렌산이 산화되고 분해되며 트랜스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200도 온도로 5분간 가열했을 때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70% 이상 감소하고 과산화물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산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되어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가열할 때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생길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들기름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개봉하면 되도록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 접촉을 피하기 위해 뚜껑이 잘 닫히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가열하더라도 저온으로 조리하고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혈액응고와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때 들깨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을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들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줘 노년의 뼈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인데요. 이때 시금치의 비타민 K는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때 들깨의 지방 성분과 함께 만나면 장 속에 윤활 작용이 되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시금치와 들깨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들깨와 시금치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시금치 무침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버섯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데 들깨의 오메가3와 만나게 되면 뼈 건강과 면역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오메가3는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해서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에서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은 버섯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데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버섯은 대표적인 저열량 고단백 식품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버섯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버섯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들깨도 염증 억제와 근육 회복에 좋은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천천히 쉬면서 회복할 때 먹기에 좋은 식단입니다. 들깨와 버섯을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느타리 버섯 들깨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요즘 제철인 무는 들깨 무나물로 만들어 드시면 천연 소화제가 따로 없는데요. 무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소화를 도와주는 디아스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디아스타제가 소화불량과 위장에서 가스가 생기는 걸 줄여주는 데 좋다고 밝혔습니다. 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좋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들깨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로즈마린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무와 들깨를 함께 먹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호흡기 염증 완화에 좋아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무는 또 칼륨과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애주는데 좋습니다.
들깨 또한 혈액순환 개선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두 조합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좋습니다. 들깨와 무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무나물과 들깨 묵국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미백 효능을 2배 끌어올린 들깨가루 천연팩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파야오 대학 연구진이 들깨 추출물을 이용해 피부 자극과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검버섯, 기미 같은 피부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가 침착되며 생기는 잡티를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흔히 미백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함유된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들깨 속 루테올린이 미백 화장품의 알부틴 성분보다 무려 2배나 더 효능이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들깨 추출물을 포함한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 피부 탄력과 수분감이 개선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천연 화장품 성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TV에도 소개된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들깨가루 팩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들깨가루 5스푼, 꿀 5스푼, 그리고 요거트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요거트를 넣는 이유는 요거트 속 젖산이라는 성분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함께 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천연팩에도 요거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을 얼굴에 잘 펴바르고 20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주면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팩을 하시면 얼굴의 잡티가 연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팩을 할 때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팩을 하기 전에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꼭 확인 후 얼굴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이곳저곳 빠지지 않는 들깨는 우리 몸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올바른 방법으로 챙겨 먹기만 해도 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깨의 효능을 시작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우리나라에서 씨앗과 잎 모두 챙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고소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들깨의 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깻잎으로 쌈 채소부터 김치까지 밥도둑인데요. 들깨는 각종 국물 요리나 나물 무침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풍미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 들깨의 고소함은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덕분인데요. 한번 먹어보면 그 풍미가 맛을 넘어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들깨에는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들깨의 구성 성분은 건강한 식단을 위해 함께 먹기 부담 없는 성분들입니다. 들깨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특히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소판 응집과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어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오메가3가 풍부한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로 인해 대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을 필수적으로 먹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뇌 건강에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들깨 속 오메가3가 이 걱정을 없애주는데요.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걸 줄여주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이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이 퇴화하여 노화가 가속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시는데요.
이때 들깨가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으면 인지 기능 개선에 좋겠죠. 세 번째는 바로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 줍니다. 들기름을 챙겨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 균들을 없애면서 방어막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폐와 기관지에 점액 분비가 활성화되며 유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호흡기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루테올린은 특히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에 피로가 누적이 되는데요. 이때 루테올린이 췌장에 작용하여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하게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효율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 당뇨 예방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들깨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과 먹는 것입니다. 들깨는 고지방 식품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 소장에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여러 지방들이 소장에서 서로 자기가 먼저 흡수되려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이 먼저 흡수되다 보면 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깨를 고지방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지병으로 인해 항응고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들깨를 많이 챙겨 먹게 되면 혈액 응고를 과도하게 막으며 혈액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하루에 들깨를 1스푼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산패되고 가열시킨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한데요. 들기름을 개봉하게 되면 산소와 빛 등이 접촉하게 되면서 변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산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쾌쾌한 냄새와 쓴맛이 나기 때문에 먹었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패가 되기 시작하면 알데하이드, 케톤, 휘발성 화합물 등으로 분해가 되면서 독성을 유발하여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끓는 점이 아주 낮은 기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들기름을 가열하게 되면 알파리놀렌산이 산화되고 분해되며 트랜스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200도 온도로 5분간 가열했을 때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70% 이상 감소하고 과산화물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산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되어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가열할 때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생길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들기름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개봉하면 되도록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 접촉을 피하기 위해 뚜껑이 잘 닫히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가열하더라도 저온으로 조리하고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와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때 들깨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을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들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줘 노년의 뼈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인데요. 이때 시금치의 비타민 K는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때 들깨의 지방 성분과 함께 만나면 장 속에 윤활 작용이 되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시금치와 들깨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들깨와 시금치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시금치 무침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버섯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데 들깨의 오메가3와 만나게 되면 뼈 건강과 면역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오메가3는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해서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에서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은 버섯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데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버섯은 대표적인 저열량 고단백 식품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버섯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버섯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들깨도 염증 억제와 근육 회복에 좋은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천천히 쉬면서 회복할 때 먹기에 좋은 식단입니다. 들깨와 버섯을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느타리버섯 들깨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요즘 제철인 무는 들깨 무나물로 만들어 드시면 천연 소화제가 따로 없는데요. 무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소화를 도와주는 디아스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디아스타제가 소화불량과 위장에서 가스가 생기는 걸 줄여주는 데 좋다고 밝혔습니다. 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좋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들깨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로즈마린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무와 들깨를 함께 먹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호흡기 염증 완화에 좋아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무는 또 칼륨과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애주는데 좋습니다. 들깨 또한 혈액순환 개선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두 조합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좋습니다. 들깨와 무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무나물과 들깨 묵국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미백 효능을 2배 끌어올린 들깨가루 천연팩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파야오 대학 연구진이 들깨 추출물을 이용해 피부 자극과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검버섯, 기미 같은 피부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가 침착되며 생기는 잡티를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흔히 미백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함유된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들깨 속 루테올린이 미백 화장품의 알부틴 성분보다 무려 2배나 더 효능이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들깨 추출물을 포함한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 피부 탄력과 수분감이 개선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천연 화장품 성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TV에도 소개된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들깨가루팩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들깨가루 5스푼, 꿀 5스푼, 그리고 요거트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요거트를 넣는 이유는 요거트 속 젖산이라는 성분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함께 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천연팩에도 요거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을 얼굴에 잘 펴바르고 20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주면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팩을 하시면 얼굴의 잡티가 연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팩을 할 때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팩을 하기 전에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꼭 확인 후 얼굴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이곳저곳 빠지지 않는 들깨는 우리 몸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올바른 방법으로 챙겨 먹기만 해도 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깨의 효능을 시작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우리나라에서 씨앗과 잎 모두 챙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고소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들깨의 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깻잎으로 쌈 채소부터 김치까지 밥도둑인데요. 들깨는 각종 국물 요리나 나물 무침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풍미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 들깨의 고소함은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덕분인데요. 한번 먹어보면 그 풍미가 맛을 넘어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들깨에는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들깨의 구성 성분은 건강한 식단을 위해 함께 먹기 부담 없는 성분들입니다. 들깨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특히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소판 응집과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어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오메가3가 풍부한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로 인해 대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을 필수적으로 먹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뇌 건강에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들깨 속 오메가3가 이 걱정을 없애주는데요.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걸 줄여주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이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이 퇴화하여 노화가 가속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시는데요. 이때 들깨가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으면 인지기능 개선에 좋겠죠. 세 번째는 바로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 줍니다. 들기름을 챙겨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 균들을 없애면서 방어막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폐와 기관지에 점액 분비가 활성화되며 유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호흡기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루테올린은 특히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에 피로가 누적이 되는데요. 이때 루테올린이 췌장에 작용하여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하게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효율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 당뇨 예방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들깨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과 먹는 것입니다. 들깨는 고지방 식품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 소장에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여러 지방들이 소장에서 서로 자기가 먼저 흡수되려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이 먼저 흡수되다 보면 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깨를 고지방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혈액응고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지병으로 인해 항응고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들깨를 많이 챙겨 먹게 되면 혈액응고를 과도하게 막으며 혈액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하루에 들깨를 한 스푼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산패되고 가열시킨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한데요. 들기름을 개봉하게 되면 산소와 빛 등이 접촉하게 되면서 변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산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쾌쾌한 냄새와 쓴맛이 나기 때문에 먹었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패가 되기 시작하면 알데하이드, 케톤, 휘발성 화합물 등으로 분해가 되면서 독성을 유발하여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끓는 점이 아주 낮은 기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들기름을 가열하게 되면 알파리놀렌산이 산화되고 분해되며 트랜스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200도 온도로 5분간 가열했을 때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70% 이상 감소하고 과산화물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산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되어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가열할 때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생길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들기름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개봉하면 되도록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 접촉을 피하기 위해 뚜껑이 잘 닫히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가열하더라도 저온으로 조리하고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혈액응고와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때 들깨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을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들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줘 노년의 뼈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인데요. 이때 시금치의 비타민 K는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때 들깨의 지방 성분과 함께 만나면 장 속에 윤활 작용이 되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시금치와 들깨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들깨와 시금치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시금치 무침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버섯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데 들깨의 오메가3와 만나게 되면 뼈 건강과 면역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오메가3는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해서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에서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은 버섯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데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버섯은 대표적인 저열량 고단백 식품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버섯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버섯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들깨도 염증 억제와 근육 회복에 좋은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천천히 쉬면서 회복할 때 먹기에 좋은 식단입니다. 들깨와 버섯을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느타리버섯 들깨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요즘 제철인 무는 들깨 무나물로 만들어 드시면 천연 소화제가 따로 없는데요. 무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소화를 도와주는 디아스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디아스타제가 소화불량과 위장에서 가스가 생기는 걸 줄여주는 데 좋다고 밝혔습니다. 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좋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들깨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로즈마린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무와 들깨를 함께 먹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호흡기 염증 완화에 좋아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무는 또 칼륨과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애주는데 좋습니다. 들깨 또한 혈액순환 개선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두 조합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좋습니다. 들깨와 무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무나물과 들깨 묵국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미백 효능을 2배 끌어올린 들깨가루 천연팩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파야오 대학 연구진이 들깨 추출물을 이용해 피부 자극과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검버섯, 기미 같은 피부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가 침착되며 생기는 잡티를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흔히 미백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함유된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들깨 속 루테올린이 미백 화장품의 알부틴 성분보다 무려 2배나 더 효능이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들깨 추출물을 포함한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 피부 탄력과 수분감이 개선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천연 화장품 성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TV에도 소개된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들깨가루팩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들깨가루 5스푼, 꿀 5스푼, 그리고 요거트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요거트를 넣는 이유는 요거트 속 젖산이라는 성분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함께 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천연팩에도 요거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을 얼굴에 잘 펴바르고 20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주면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팩을 하시면 얼굴에 잡티가 연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팩을 할 때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팩을 하기 전에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꼭 확인 후 얼굴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이곳저곳 빠지지 않는 들깨는 우리 몸의 기운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올바른 방법으로 챙겨 먹기만 해도 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들깨의 효능을 시작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우리나라에서 씨앗과 잎 모두 챙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고소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들깨의 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깻잎으로 쌈 채소부터 김치까지 밥도둑인데요. 들깨는 각종 국물 요리나 나물 무침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풍미와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이 들깨의 고소함은 그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덕분인데요. 한번 먹어보면 그 풍미가 맛을 넘어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들깨에는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들깨의 구성 성분은 건강한 식단을 위해 함께 먹기 부담 없는 성분들입니다. 들깨가 우리 몸에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특히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소판 응집과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어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오메가3가 풍부한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로 인해 대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을 필수적으로 먹기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뇌 건강에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들깨 속 오메가3가 이 걱정을 없애주는데요.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걸 줄여주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이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이 퇴화하여 노화가 가속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시는데요. 이때 들깨가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으면 인지기능 개선에 좋겠죠. 세 번째는 바로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 줍니다. 들기름을 챙겨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 균들을 없애면서 방어막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폐와 기관지에 점액 분비가 활성화되며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호흡기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루테올린은 특히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에 피로가 누적이 되는데요. 이때 루테올린이 췌장에 작용하여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하게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효율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 당뇨 예방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 보약이라고 할 만큼 들깨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과 먹는 것입니다. 들깨는 고지방 식품 중 하나인데요. 들깨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 소장에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이 여러 지방들이 소장에서 서로 자기가 먼저 흡수되려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이 먼저 흡수되다 보면 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깨를 고지방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지병으로 인해 항응고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들깨를 많이 챙겨 먹게 되면 혈액 응고를 과도하게 막으며
혈액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하루에 들깨를 한 스푼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광조합 세 번째는 바로 산패되고 가열시킨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한데요. 들기름을 개봉하게 되면 산소와 빛 등이 접촉하게 되면서 변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산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쾌쾌한 냄새와 쓴맛이 나기 때문에 먹었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패가 되기 시작하면 알데하이드, 케톤, 휘발성 화합물 등으로 분해가 되면서 독성을 유발하여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끓는 점이 아주 낮은 기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들기름을 가열하게 되면 알파리놀렌산이 산화되고 분해되며 트랜스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200도 온도로 5분간 가열했을 때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70% 이상 감소하고 과산화물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산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되어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가열할 때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 생길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들기름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개봉하면 되도록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 접촉을 피하기 위해 뚜껑이 잘 닫히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가열하더라도 저온으로 조리하고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혈액응고와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때 들깨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을 크게 증가시켜줍니다. 들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줘 노년의 뼈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인데요. 이때 시금치의 비타민 K는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때 들깨의 지방 성분과 함께 만나면 장 속에 윤활 작용이 되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시금치와 들깨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들깨와 시금치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시금치 무침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버섯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데 들깨의 오메가3와 만나게 되면 뼈 건강과 면역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오메가3는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해서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에서는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은 버섯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데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버섯은 대표적인 저열량 고단백 식품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 버섯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버섯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들깨도 염증 억제와 근육 회복에 좋은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천천히 쉬면서 회복할 때 먹기에 좋은 식단입니다. 들깨와 버섯을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느타리 버섯 들깨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요즘 제철인 무는 들깨 무나물로 만들어 드시면 천연 소화제가 따로 없는데요. 무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소화를 도와주는 디아스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디아스타제가 소화불량과 위장에서 가스가 생기는 걸 줄여주는 데 좋다고 밝혔습니다. 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좋아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들깨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로즈마린산이 풍부하여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무와 들깨를 함께 먹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특히 호흡기 염증 완화에 좋아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무는 또 칼륨과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애주는데 좋습니다. 들깨 또한 혈액순환 개선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두 조합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좋습니다. 들깨와 무를 활용한 요리 중에서는 들깨 무나물과 들깨 묵국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레시피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미백 효능을 2배 끌어올린 들깨가루 천연팩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파야오 대학 연구진이 들깨 추출물을 이용해 피부 자극과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검버섯, 기미 같은 피부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가 침착되며 생기는 잡티를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흔히 미백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함유된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들깨 속 루테올린이 미백 화장품의 알부틴 성분보다 무려 2배나 더 효능이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들깨 추출물을 포함한 화장품을 테스트한 결과 피부 탄력과 수분감이 개선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천연 화장품 성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TV에도 소개된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들깨가루 팩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들깨가루 5스푼, 꿀 5스푼, 그리고 요거트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요거트를 넣는 이유는 요거트 속 젖산이라는 성분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함께 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천연팩에도 요거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팩을 얼굴에 잘 펴바르고 20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주면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고 한 달 정도 꾸준히 팩을 하시면 얼굴의 잡티가 연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팩을 할 때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팩을 하기 전에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꼭 확인 후 얼굴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